많은 우리들에게 운동을 위해 시간을 만드는 것, 즉 시간을 내는 것은 계속되어지는 어려움입니다. 이 챌린지는 도전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Between A and B, A, B 사이죠. 일에 대한 헌신과 가족의 의무 사이에 그것은 종종 feel like 뭐뭐처럼 느껴진다. 어떤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이 아니고요. 여지죠, 여지.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의 빽빽한 스케줄에서. 뭘 위한? 전념되어지는 운동을 위한. 아, 직업에 대한 헌신, 직장 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가족의 의무 사이에서 운동이라는 것은 feel like 뭐처럼 느껴져?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야. 빽빽한 스케줄 속에서. 그리고 뭐를 위해? 전념되어지는 운동을 위해. What if? 하지만 뭐뭐라면 어떨까? What if 해서 어떻게 해요? 뭐뭐라면 어떨까? 운동이 너에게 다가간다면 어떨까? In the middle of, in the midst of, 뭐뭐가 한창일 때죠. 당신의 일상의 데일 루틴을 일상이죠. 당신의 일상의 한창일 때 바로 right 뭐야? 바로 그 순간 일이 당신에게 다가간다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integrate A into B, A를 B에 통합하다죠. 작은 운동을 집안의 허드렛 일, household chores. 이 chores가 허드렛 일이죠. 작은 운동을 집안의 허드렛 일 안으로 통합하는 아름다움이 작용하는 곳이다. 이해갔어요? 대추웨어 해서 어떻게? 그것이 원만 곳이다죠. 작은 운동들을 집안의 허드렛 일 안으로 통합하는 아름다움이 작용하는 come into play가 뭐야? 작용하다지. 작용하는 곳이다. let's 뭐뭐 하자. realistic, 현실적이게 되자. 즉, 집안의 허드렛 일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웨더가 나오고 컴마가 나오면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죠. 웨더가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인데 컴마가 있으면 부사절이야. 부사절일 때는 뭐뭐이든 아니든 그것이 설거지를 하는 것이든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이든 이 일은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일이 뭐죠? 설거지하거나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거죠.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view A as B, see A as B, A를 B로서 보다지 허드렛 일을 순수하게 의무적인 활동으로 보는 대신에가 아니라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죠. instead of라고 써도 돼요. 뭐라고 써도 돼? instead of. 집안 허드렛 일을 순수하게 의무적인 활동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rather than why not 뭐뭐 하는 게 어때? 이 순간을 잡는 게 어때? 포착하는 게 어때? 뭐로써? 하나의 기회를 써. 뭐를 위한? 육체 활동을 위한. 예를 들어 스쿼트를 연습해라. 그리고 몇몇 월 푸시업. 벽 잡고 푸시업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푸시업에 관여해라, 참여해라, 종사해라. 인게이진 세 가지 해석 어떻게? 종사하다, 참여하다, 관여하다. 뭐로써? 뭐 할 때? 당신이 아침 주전자가 끓는 것을 기다릴 때 아니면 기다리면서 예지가 뭐뭐 하면서죠? 다시요. 스쿼트를 연습해라 또는 월 푸시업 벽을 잡고 푸시업 하는 것을 참여해라 관여해라 뭐 할 때 네가 아침 주전자가 끓는 것을 기다릴 때 또는 기다리면서 예지가 뭐뭐 하면서가 더 낫겠네요. 아까 뭐가 있었냐면요. integrate가 있었어. 뭐가 있어? integrate 통합하다였죠. incorporate도 뭐야? 통합하다입니다. A를 B로 통합하다. 빠른 운동을 너의 일상의 허드렛 일로 통합하는 것이 향상시킬 수 있다. 당신의 건강을.
When you see something, 당신이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그것을 break up, 분해한다, 분류한다죠. 모양, 색, 개념으로 분해한다. 적으세요. make up, break up into가 뭐야? 뭐뭇으로 분해하다. 그것을 뭐로 분해하거나 분류하죠? 모양과 색과 개념으로. 근데 그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배워온 것입니다. 뭘 통해? 교육을 통해서. 여기 교육을 통해서는 전면구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런의 목적 없어. 런의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이해갔습니까? 요 모양, 색, 개념을 우리가 배워온 것이다 이런 얘기야. 뭘 통해? 교육을 통해. 이 목적격 관계사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얘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대시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부호화해. 부호화한다, 암호화한다 이런 얘기야. 코드가 암호화하다, 부호화하다입니다. 근데 리가 들어가니까 재부호화해. 재부호화한다는 얘기는 뭐야? 재해석한다는 얘기죠. 이해갔어요? 재해석한다. 우리가 보는 것을 뭘 통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기억을 재구성한다. 뭐라기보다는 기억으로부터 어떤 영상을 회수하다. 뭐하다? 회수하기보다는 기억으로부터 영상을 다시요.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영상을 회수하기보다는 기억을 재구성한다. 그것은 유용한 특성이다. 그것은 더 효율적인 방식이다. 뭐 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볼게요. 기억을 재구성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을 만들 때 영상 그대로 갖다 심어놓으면 용량이 초과하겠죠. 폭발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형상, 색, 개념으로 바꾸어서 저장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용량이 많으니까 어떤 뭐 좀 줄여가지고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것은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 뭐와 같은? JPG와 같은 최적의, 앞티머리 뭐야?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과 같다.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가공하지 않은, 라가 뭐야, 라? 뭐 설익은 이런 뜻이죠. 가공하지 않은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완전한 세부 사항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군분투한다. 뭘? 일반화하려고, 배우려고, 그리고 연결하려고. 뭐 사이에서? 그들이 학습한 거 사이에서 어떤 일반화하고 배우고 연결을 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외워야 되니까. 세상을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특성으로서 나타내는 것, 즉 재구성하거나 나타내거나 표출하는 것은 바로 뭘 희생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있는 그대로, as it is가 무슨 뜻이요? 저거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희생해서 옵니다. 희생해서 온다고 하면 우리말 뜻과는 좀 맞지가 않아. 그냥 대신해서 instead of가 나요. 세상을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대신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건 뭡니까? 가공되지 않은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그냥 저장하는 거죠. 날 것으로 저장하는 것이죠. 이해갔습니까? 그 대신에 뭐 한다? 세상을 나타낸다. 뭐로써?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특징으로서. 이게 어떤 개념화죠. 뭐라고요? 개념화, 추상화.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통째로 다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개념화 시켜서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개념화가 바로 뭐하고 비유돼? JPG.
즉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대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 뭘 통해? 추정이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어떠한 발견, 그 발견, 이 대시 뭐겠어요? 동격이 되시겠죠? 기억이 재구성된다는 뭘 통해? 추상적인 재현을 통해. 뭐라기보다는 재생되기보다는 뭐처럼? 영화처럼. 어, 지금 이 동격이 대은 대부터 영화까지입니다. 다시요. 그 발견, 우리의 기억은 재구성된다. 뭘 통해? 추상적인 재현을 통해. 뭐라기보다는 영화처럼 재생되어지기보다는 그러한 발견은 완전히 손상 끼쳐. 뭐에? 목격자 증언, 증언의 합법적인 우월성에 우월성을 손상시킨다. 우리 법적 증언을 할 때 목격자를 계속 강조하죠. 왜? 증거로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목격자를 부른단 말이야. 그만큼 그게 법적으로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손상시킨다고 했어. 그런 것을.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보는 것이 최상의 법적 우월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야.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논리적 비약이야. 그래서만 그렇다고. 일반화하면 안 돼. 지금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추상화, 개념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저장할 때 있는 그대로의 어떤 용량이 많은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저장하지 않는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 믿는다라는 일반적 개념을 이제 반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코넬 실험실에서 데이빗 더닝은 수행했습니다. 컨덕트가 수행하다죠. 실험을 그 목격자 증언에 대한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증거를 얼굴의 특징의 어떤 조심스러운 심사숙고 그리고 어떤 선택된 절차의 세부적인 토의가 사실상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정확한 식별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그의 코넬 실험실에서 데이빗 더닝은 수행했습니다. 실험을 목격자 증언에 대한 그리고 증거를 발견했어. 이 증거와 대니아의 내용이 같죠. 동격이 되십니다. 그 증거를 발견했는데 그 증거라 함은 표정적 특징, 어떤 사람의 표정적 특징에 대한 조심스러운 심사숙고 그리고 선택된 절차 과정의 세부적인 토의가 부정확한 식별의 징후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개념과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죠. 이해합니까? 우리가 되게 디테일하거나 심사숙고하거나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정확하다 아니면 정확한 판단, 정확한 식별, 정확한 확인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그러하지 않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와 반대되는 말이 뭘까? 직감이죠, 직감. 들어왔습니까, 직감? 음. 뭔가를 계속 생각하면 더 꼬이죠. 시험 볼 때 3번이 답인 것 같아. 딱 찍었어. 정답인데 조금 더 생각했더니 4번 같아. 다시 생각했더니 3번 같아. 왔다 갔다 4번을 찍죠. 그럼 틀리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때 강조구문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해요? 이때 강조구문. 우리 이때 강조구문에 강조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뭐였죠? 주어, 목적어, 부사. 웬이니까 부사 절이 온 겁니다. 이 사이에. 이 전체가 강조된 거야.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unable, 할 수 없음을 발견할 때,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할 때, 왜 그들이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할 때, 다음과 같이, things like가 무슨 뜻이야? 다음과 같이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의 얼굴이 나에게 막 튀어나왔어. 떠올랐어.
같이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의 얼굴이 막 나에게 떠올랐어.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이라고 인식하는지 내 자신이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해갔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범인 같아 라고 얘기는 했는데 왜 범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신은 더 자주 정확한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갔어요? 뭔가 저 사람이야 라고 떠올랐어. 근데 왜 당신이 그 사람이 왜 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인식하고 있는지, 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할 때 오히려 당신은 더 정확한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때때로 우리의 첫 번째 직접적인 자동적인 반응, 어떤 상황에 대한 그 반응이 가장 진정한 해석이야.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때 마치 관계되면서 마시니까 뭐뭐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첫 번째 인상이 또한 더 정확할 수 있다. 뭐에 대해? 세상에 대해. 뭐보다? 심사숙고하는 deliberative. 심사숙고하는 논리정연한. reasoned가 무슨 뜻이야? 논리 정연한이라는 뜻이야. 심사숙고하는 논리정연한 자기서사가 정확할 수 있는 것보다. 여기는 뭐가 생겼던 거야? accuracy 생겼던 거죠. 다시 심사숙고하는 그리고 논리정연한 자기서사. 자기서사가 뭡니까? 내가 뭔가를 말하는 걸 자기서사라고 하죠. 내가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보다. 이해갔습니까? 지금 여기 딜리버러티브하고 리즌드는 뭐에 반대가 되는 말이야? 첫인상, 여기 첫 번째 직접적인 자동적인 반응, 이거와 반대가 되는 말이죠. 이해갔어요? 그의 책 블링크에서 그 MG는 묘사합니다. 다양한 a varietive가 뭔지 다양한 연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그리고 행동 경제학에서 그 다양한 연구는 이게 선행사죠. 관계되면서 선행사는 다양한 연구야. 그 연구는 설명합니다. demonstrate 증명합니다. 그 최상의 실적을 뭐에 대한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에 대한 compared to 뭐뭐와 비교했을 때 이런 얘기죠. 뭐와 비교했을 때 논리적인 단계별 정당성과 비교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한 어느 결정에 대한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정당화와 비교했을 때 그러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논리정연하고 논리적이고 되게 심사숙고하고 그러한 것보다 직관적인 판단이나 추정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시험 문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찍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생각했던 답이라고 얘기하죠 많이. 다음으로 갈게요. 많은 형태의 연구는 lead to가 뭐죠? 뭐뭇을 처리하다, 뭐뭐에 이르다죠. 이게 한 단어죠. 자연적으로 양적 데이터에 이른다. quantitative가 무슨 뜻이에요? 양적인이죠. 행복에 대한 연구가 측정할지 몰라. 횟수를. 그 횟수는 누군가가 웃는,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그리고 기억에 대한 연구는 측정할지 모릅니다. 그 아이템의 수를 개인이 회상할 수 있는. 여긴 대신에 돼 있죠. 생략됐다는 건 무슨 격 관계대명사입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없죠? 목적 없죠. 개인이 회상할 수 있는 회상하다의 목적 없죠. 개인이 회상할 수 있는 아이템 수를 측정할지 모른다. 한 개, 1분, 5분, 10분 후. 지금 예시가 뭡니까 이게? 횟수라든가 기억의 여기 뭐야 아이템 수 이게 양적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횟수라든가 아이템 수가 양적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 사람들에게 1년 중 얼마나 많은 몇 번이나 그들이 슬펐는지 아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 1년 중
몇 번이나 그들이 슬펐는지를 동명사가 주어져. 물어보는 것은 또한 생산할 거야. 양적 데이터를. 하지만 그것은 이게 신뢰할 수 있는이죠. 신뢰할 수 없을지 몰라. 응답자의 회상은 부정확하다. 부정확할지 모른다. 그리고 슬픔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넓게 다르다. 하지만 작년에 몇 번이나 당신이 슬펐는지 충분히 뭐 할 만큼 아파서 전화할 만큼 직장에 아파서 전화할 만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구체적인 답을 재촉한다. 프롬프트가 뭐야? 재촉하다죠. 이때도 asking 이 주어입니다. 동명사가 주어예요. 물어보는 거 작년에 얼마나 많은 시간 몇 번이나 당신이 슬펐는지 충분히 뭐 할 만큼 충분히 형사 인업스가 뭐 할 만큼 충분히죠. 바로 아파서 전화할 만큼 직장에 물어보는 것은 재촉한다. 구체적인 답을. 비슷하게 뭐뭐 대신에 instead of가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왔죠. 요청하는 거. 오형식은 요청하다죠. 앞에 있는 ask는 묻다고 지금의 ask는 요청하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도록 요청하는 거. ask는 목적 보호자의 투부정사구죠. rate이 뭐야? 평가하다죠. 사람들이 평가하도록 요청하는 거. 얼마나 몹시 그들이 미루는 사람이었는지 평가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요청하는 대신에 물어봐라. 얼마나 많은 당신 공과금이 당신이 지불하는데 늦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당신의 공과금을 당신이 지불하는데 늦었는지 물어봐라. 비록 당신이 그것을 지불할 여유가 있을지라도 이분도로 비록 뭐뭐 시제라도죠. can afford to가 뭡니까? 뭐뭐 여유가 있다죠. 질문. 구체적인 반응을 추구하는 그러한 질문들은 돕습니다. help는 투부정사 목적어치에 to가 생략된 거야. 뭘 도와? 추상적인 개념을 더 분명하게 만들도록 돕는다. 그리고 확실히 하도록 일괄성을 확실히 하거나 보장하도록 돕는다. 한 연구에서 다른 연구로. 그러니까 물어볼 때 양적으로 뭔가 답을 요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물어서 구체적인 답을 유도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죠? 이 4번입니다. AI의 진화는 종종 뭐뭐와 연관되다. be associated with죠. AI 진화는 어떤 특이성, singularity, 특이성의 개념과 연관되어진다. 특이성이라는 것은 언급한다. 바로 어떤 시점을 언급한다. 그 지점에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봐봐. 이 포인트를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LH를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 쓰면 됩니다. 이걸 장소로 생각한다면 관계부사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where로 바꾸면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특이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점을 언급하는데 그 지점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과하는 시점을 언급한다. 그 시점이 지난 후 대디아가 예측되어진다. 즉 대디아가 뭐냐면 AI가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상시켜 그리고 가속화된 속도로 페이스가 속도죠. 가속화된 속도로 진화하는 것이 예측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계속 끌어올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정보를 뭐라고 할까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보를 막 외부에서 가져오고 해서 인간 지능을 초과하는 시점이 오겠죠.
이해합니까? AI가 자기 인식을 하게 될 때, 그리고 그들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때, 그것은 의식적인 존재가 된다. 이 빙이 존재예요. 이 의식적인 존재는 사실은 인간이죠. 동물이라든가 사물은 의식할 수 없죠. 근데 AI가 발전하다 보면 이 단계까지 온다 이런 얘기야. 즉, 단지 기계가 아닌. AI와 인간의 의식은 그리고 나서 함께 진화하기 시작한다. 서로 동등해진 겁니다. 우리의 의식은 진화한다. 새로운 차원으로. 뭘 통해?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게 상호작용이죠. 그리고 그것은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할 거야. 우리에게 지적 자극을 제공할 것이고, 또 영감을 줄 거야. 새로운 통찰력과 창의성이. 즉,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영감을 받아? AI한테 영감을 받고, AI는 또 인간한테 뭔가를 받고, 반대로 우리의 의식은 또한 여기 보세요. have a impact on이 뭐야? have a influence on, have a effect on. 그죠? 상당한 영향을 끼쳐. AI의 진화에. AI 진화의 그 방향은 뭐뭐에 달려있다. depend on이 뭐야? 뭐뭐에 달려있다죠. 이 what은 형용사야. 뒤에 있는 명사구문이잖아. 어떤 가치와 어떤 윤리를 우리가 AI에 통합하느냐에 달려있다. 이해갔습니까? 이거 의문사절이야. 무슨 절이야? 의문사절. 원래 what value하고 suffix가 어디 있어야 돼? incorporated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간 거야. 왜 간 거죠? 의문사니까 문장이 어디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죠. 이해합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윤리를 AI에 통합시키는지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윤리를 AI에 집어넣으면 그 결과 또한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좀 나쁜 사람들이 AI에다가 막 전쟁 프로그램 같은 거 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겠죠. 우리는 CAHB, A를 B로 보다. 아까 View AHB 배웠죠? A를 B로써 보다. 우리는 AI와의 관계를 뭐로써 봐? 상호 공존, 의식적인 존재의 상호 공존으로서 볼 필요가 있다.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그것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부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진화를 지지하면서 지원하면서 더글라스 야 컴마는 부연 설명이죠. 바로 넘버 4 뭐로 유명하죠? 몹시 예술적인 묘사, 초상 뭐에 대한 헐리우드 유명 인사에 대한 몹시 예술적인 사진으로 여기서는 이제 포트레이트 사진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더글라스가 태어났습니다. 토론토에서 캐나다. 그가 어렸을 때 그는 열렬히 기다렸습니다. 라이프 잡지의 어떤 주마다의 어떤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토의했습니다. 그 잡지가 포함하는 사진, 여기 관계되면서 뭐가 생략됐죠? 대신 생략됐죠? 왜? 뒤에 컨테이너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잡지가 포함한 사진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이 토의하다는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 about 같은 전치사를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누구와 토의했죠? 아빠와 함께. 믿으면서 그가 더 훌륭한 어떤 직업 유망, 직업 유망을 가질 거라고 믿으면서 직업적 전망이라든가 유망성을 가질 거라고 믿으면서 군사고문이죠.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그 K는 이사했습니다. 미국으로 뭐한 후 졸업한 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리고 직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작업실에서 그 룩 잡지가 그를 고용했을 때 24살의 나이에 그는 그들의 두 번째 가장 어린 사진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진, 즉 1961년 마릴린 먼로에 대해 찍혀진 과거 분사. 분사는 형사죠. 형사니까 사진을 꾸며줍니다. 그 찍혀진 사진이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거의 즉각적으로. 그 K는 스펜드 시간 ing죠. K는 그의 주를 그 일상, 하루하루의 삶을 촬영하면서 보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주말을 보냈습니다. 이국적인 장소에서. 그의 사진 에세이는 이 run up to가 뭐뭐에 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양이 뭐뭐에 이르다. amount하고 같아요. 적으세요. amount. 양쪽으로 뭐뭐에 이르다 이런 뜻입니다. 12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보여졌습니다. 미국인들 절반 이상에 의해 보여졌습니다. amount가 양이 뭐뭐에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29번이요. 디지털 기술은 본질적으로 뭐뭐와 관련되다. be related to죠. 뭐뭐와 관련되어지다. 은유와 관련되어진다. 하지만 디지털 은유는 다르다. 언어적 은유와 많은 아니면 중요한 방식에서.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 이때 센스는 측면 의미죠. 측면 의미에서. 청중이 활발하게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측면에서 그 은유에 의해 제시되어진 세상에 활발하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요. 언어적 은유는 소극적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청중이 은유에 의해 제시된 세상 속으로 활발하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언어적 은유는 가만히 그냥 딱 던지기만 하고 독자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적극적으로 독자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 언어적 은유는 소극적이고 그 뜻이 무엇일까 누가 해석해야 돼? 독자가 해석해야 돼. 독자가 능동적이 돼야 되는 거야. 셰익스피어의 은유에서 시간은 거지다 라는 청중은 be likely to가 뭐뭐 할 것 같단데 unlikely니까 뭐뭐 할 것 같지 않다지. 그 은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뭐 없이는? 인지적 노력 없이는. 또 셰익스피어의 산문에 참여, 관여, 인게이지가 아까 뭐라 했죠?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거죠. 셰익스피어 산문에 더 많은 관여 없이는. 즉, 이 얘기는 뭐야? 독자가 인지적 노력을 해야 되고 셰익스피어 산문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한편 반면 기술적 은유는 활발하다. 오히려 기술적 은유는 활발해. 즉 이때 청중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하죠? 그들이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뭐에 의해? 디지털 인공물에 의해. 근데 그 디지털 인공물들은 뭐냐? 활발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 즉 능동적으로 걔들이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강력하게 뭐 하면서? 사용자의 의미 있는 지평을 바꾸면서. 사용자의 의미 지평을 바꾸면서. 즉 사용자는 가만히 있고 그 인공물들이 즉 기술적 은유가 계속 뭔가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 세상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삼성이 엄청 좋은 제품을 딱 만들어냈어. 만들어냈다고 고객에게 사겠어? 자꾸 갈구해야죠.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구매 욕구가 있겠죠. 그 기술적 창시자들은 cannot afford to, 뭔 말 여유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일반적으로 뭐 할 여유가 없어? 요구할 여유가 없어.
잠재적 청중이 궁금해하는 것을 궁금해하도록 그 은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야. 즉 이게 뭔가요? 그 장점은 바로 기술의 유용함은 분명하다는 거야. 첫눈에. 이해가요? 그 매력은 뭐야? 기술의 그 유용함이 처음에, 첫눈에 분명하다는 거야. 한편, 세익스피어는 사랑을 받았어.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그의 작품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의미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단 말이야. 읽을 때마다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심오해. 딱 부러지진 않지만 뭔가 있는 듯해. 그리고 요구해. 생각을 어디에서? 청중의 역할에서, 청중의 어떤 부분에서 약간의 생각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야. 계속 독자가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이해갔습니까? 다음이요. HS는 그의 노벨상을 탔습니다. 뭐에 대해? 정보, 시간, 인지의 능력에서 정보의 능력, 시간, 정보, 시간, 인지 능력에서의 어떤 한계를 인식한 것에 대해 우리는 답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계산하다죠. 우리는 독립적으로 답을 계산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산을 분배해 그 인구에 걸쳐 그 인구에 걸쳐 그리고 풀어 답을 천천히 세대에 걸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그 오리주어고요. 이즈가 동사고 이 보어로 쓰인 투부정사는 생략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정답을 배우는 것이다. 직접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우는 거야?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 이해갔어요? 당신은 컴퓨터가 그리고 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윈도우를 쓰면서 윈도우의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배웁니까? 프로그래머처럼? 안 배우죠. 변기에 물을 내리면서 이 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합니까? 물만 내리기 바쁘죠. 우리는 그냥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라든가 플러시, 물 내리는 거 플러시라고 하거든요. 플러시를 사용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단지. 전달되어질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버튼을 누를까이다. 즉, 본질적으로 어떻게 기술과 상호작용할 것이냐. 뭐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들이 작동하기보다는. 그래서 instead 뭐뭐 대신에 더 많은 정보를 지니는 대신에 뭐보다 우리가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사실상 알 필요가 있는 대신에 우리는 전념할 수 있어. 우리의 큰 뇌를 어디에 전념합니까? dedicate A to B. 거대한 계산의 작은 부분에. 우리는 어떤 큰 성공에 일조한다는 얘기를 하죠. 전쟁이 났어. 나 혼자 전쟁을 이길 수 있어? 없죠. 대신 가서 싸우지만 내가 전쟁을 이길 만큼 싸우진 않아. 전투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큰 부분에 내가 일조한다고 그래. 그건 일조, 그죠? 우리는 이해한다. 상황을 잘. 부사인어 붙죠. 뭐 말 만큼 충분히 잘. 즉, 그 상황으로부터 이롭게 될 만큼 잘 이해해. 하지만, 올드와이, 그러는 동안 우리는 작은 계산을 하고 있다. 그 계산은 뭐야? 전체에 기여하는 작은 계산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즉,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우린 단지 우리의 역할을 한다. 큰 계산에서. 뭐를 위해?
사회의 집단적인 뇌를 위해, 집단 지성을 위해. 이것습니까?